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세미입니다. 제가 성탄절을 맞아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시청해주신 여러분을 위해 예쁜 눈사람 만들어드리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제가 대신 루돌프를 대신해서 아주 멋진 차 끌고 왔거든요. 오늘의 주인공 올뉴 디펜더 만나러 가보시죠. 네, 올뉴 디펜더는 이 큰 덩치에서 시선을 확 사로잡는데요. 실제로 전장이 5000mm가 넘고요. 전폭과 전고도 1m 90cm나 됩니다. 네, 성인을 훌쩍 뛰어넘는 키에 넉넉한 품까지 더해져서 이 존재감이 상당한데요. 크기만 놓고 보면 제네시스 GB80보다도 크고요. 휠베이스가 3000mm가 넘어서 벤츠의 G바겐보다도 130mm 더 깁니다. 네, 크기의 담대함과는 달리 겸손하게도 조상의 DNA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데요. 초기 디펜더의 디테일과 실루엣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이런 높은 보닛 라인과 마치 고딕체를 연상하게 하는 직선의 연출이 어우러져 있고요. 이 밑에 이 바디킷도 굉장히 두텁게 위치해서 마치 캥거루 범퍼를 연상시키죠. 네, 그리고 이런 둥근 헤드램프랑 마치 사탕을 머금고 있는 듯한 이런 두툼한 보닛 라인이 이어져서 좀 귀여운 매력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측면은 꽤 영리한 디자인을 쓰고 있어요. 이 높은 라인이 쭉 이어져서 이렇게 끝까지 이어졌는데 덕분에 오프로드의 감성을 뼈대 굵게 형상화하고 있죠. 그리고 위에는 유리창이 상당히 큼지막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두터운 휠 아치나 색 대비를 사용해서 약간 재미난 디테일들을 살렸습니다. 네, 저희의 시승 차량에는 지금 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됐는데요. 실제로도 꽤 커 보이죠. 네, 그리고 이 위에는 휠아치가 두텁게 있는데 그래서 사진으로 봤을 때 타이어가 조금 작아 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실제로는 타이어에 60% 사이월 규격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측면에서 잔꾀를 부린 디자인은 후면에서 다시 겸손해집니다. 초대 디펜더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요. 네, 여기에 박스 타입의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와 바디킷으로 약간의 현대적인 개성을 표현했고요. 실제로 반듯하게 철판을 자른 듯한 평면 형태의 테일램프와 두꺼운 은색 범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의 강점 중 하나가 트렁크인데요. 큰 덩치만큼 마구마구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차는 트렁크 게이트가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적재 공간은 1075리터입니다. 구성이 간결해서 좀 다양하게 활용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2열 시트를 폴딩하면 적재할 수 있는 양은 2배로 늘어납니다. 네, 실내입니다. 랜드로버는 레인지로버와 디스커버리로 디비전의 차이를 두더라도 기본적인 공간 구성은 동일했는데요. 올뉴 디펜더는 디펜더만의 가치와 감성이 담겼습니다. 가장 독특한 부분은 차의 바디 구조죠. 크로스카빔이 이렇게 전면에 드러났는데요. 건축물로 치면은 콘크리트 구조, 사람으로 치면 이런 뼈대 같은 건데 이런 노출형 디자인을 차에 적용한 게 좀 신선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기까지 하네요. 굉장히 거칠 것 같은데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해서 이렇게 만져보면 부드럽고요. 차를 타고 내릴 때도 이렇게 손잡이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노출형 디자인은 스티어링 휠과 도어까지 적용이 돼서 차 전반적인 통일감을 높였습니다. 네, 터치 스크린은 10인치고요.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 옆에는 풀 디지털 12.3인치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PB 프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됐는데 내비게이션이나 오프로드 설정 등을 지원합니다. 또 이렇게 센서를 이용해서 물의 깊이를 파악하는 수심 감지 기능이 전 트림의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고 하네요. 네, 탑승 공간의 여유도 충분합니다. 기존의 바디온 프레임이 아니라 D7X 모노코크 셰시가 적용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헤드룸도 손이 요만큼 들어가고요. 레그룸도 넉넉해서 이 공간이 상당히 쾌적하네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 1열에 3명이 탈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 구성은 전체적으로 간결하지만 이런 디테일과 마감들이 꽤나 고급스럽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디펜더는 랜드로버가 1940년대 출시한 다용도 사륜구동 차인데요. 실제로 영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군사용 차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외관에서도 뭔가 껑충한 높이랑 각진 차체가 마치 군인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첫 느낌은 시야가 굉장히 높고 이 공간이 넓어서 상당히 시원시원한 만족감을 주는데요. 특이한 건 주행 성능이 생각보다 아주 여유롭습니다. 물론 이 차의 공차 중량이 2,500km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묵직함이 있긴 하지만 기대보다는 꽤나 경쾌하고 가벼운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펜더는 국내에서 D240 모델만 출시됩니다. 2.0L 인제니움 디젤 엔진이 탑재됐고요.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와 AWD 시스템이 조합이 되는데 그 결과 최고 출력 240마력, 최대 토크 43.9의 성능을 발휘하고요. 제로백은 9.1초고요. 연비도 9km대예요. 이런 무게나 덩치에 비해서 꽤나 준수한 효율성을 보이고 있죠. 올뉴 디펜더에는 새로운 알루미늄 D7X 플랫폼이 개발돼 적용됐어요. 기존의 바디온 프레임 구조보다 3배 더 견고하게 제작이 됐는데요. 또 포코너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돼 지상고 높이를 75mm까지 높여주는데 극단적인 오프로드 조건에선 추가로 70mm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더해보면 최대 145mm까지 차체를 높일 수 있고요. 최대 도각 높이는 900mm에 이른다고 합니다. 올뉴 디펜더에는 3가지 주행 모드가 지원이 되어 에코, 컴포트, 스포츠가 있고요. 오프로드를 위해서 5가지 모드가 더 지원이 됩니다. 여기 센터 펜시아 부분에서 조작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돌려서 선택을 하는 거고, 오프로드 영역에서는 자갈과 진흙, 그리고 모래, 바위, 도강까지 이렇게 5가지가 있네요. 저는 이 올뉴 디펜더가 남성들에게 참 인기가 많겠다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여성 운전자에게도 꽤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조향에 대한 부담이 적은데 오프로드 차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경쾌해서 승차감이 투박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전고가 워낙 높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서스펜션의 세팅 덕분인지 어떤 위아래로의 움직임의 꿀렁거림은 상당히 잘 잡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껴보면은 초기 토크감은 넉넉한 반면 이렇게 치고 나갈 때 약간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승차감이 매끄럽게 다듬어졌는데요.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풍절음이 꽤 많이 유입되는 반면 하부 소음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4기통의 디젤 엔진을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음이 그렇게 시끄럽거나 투박하지는 않아요. 그 외의 소리들은 좀 특이해서 취향을 탈 것 같은데요. 이런 깜빡이 소리도 꽤 레트로하죠. 랜드로버 차량들은 AS나 편의 장비 문제 때문에 타기 좋은 차보다 보기 좋은 차다, 이런 슬픈 별명도 있는데요. 이런 오명을 떨쳐내기 위해서 꽤나 애쓴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먼저 PB 프로로 이 T맵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개발 초기 단계부터 SK텔레콤과 함께 공동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무선 충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스마트폰 2개를 동시에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초기 디펜더에는 에어백이 없었잖아요. 이번 올뉴 디펜더에는 첨단 안전 기능들이 대거 탑재됐습니다. 6개의 카메라와 12개의 초음파 센서, 그리고 4개의 레이더가 장착됐는데요. 3차원 서라운드 카메라는 외부 투시도를 제공해서 이 3D로 렌더링된 차량의 이미지를 주변 환경과 결합시켜 실제 차량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후면의 사각지대까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도 적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올뉴 디펜더 과연 한국 시장에서 잘 팔릴까요? 현재 랜드로버 코리아는 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쭉 만대 클럽을 이어가다가 2018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3,500대가량 되는데요. 이대로 가다가 올해 총 5,000대도 팔지 못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디펜더는 출시 전부터 대기 고객이 500명에 이르는데요. 문제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올뉴 디펜더의 물량 확보가 올해 랜드로버 코리아의 실적 회복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제 자리를 바꿔 앉았고요. 운전대를 잡은 정원준 에디터를 제가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선배는 이 올뉴 디펜더 첫 느낌이 좀 어때요?
아까 세미 기자가 얘기를 다 해줘가지고 저는 딱히 할 얘기가 없긴 한데, 저는 이 디펜더 미디어 시승 현장에서 먼저 만나봤거든요. 그때도 확실히 세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극강의 오프로드 성능을 보여주는 걸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타보면은 온로드에서도 정말 나쁘지 않은 꽤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같으면은 아까워서 작은 생채기라도 날까봐 이 차를 가지고 오프로드는 잘 안 갈 것 같아요. 그쵸, 비싼 몸이니까요. 네. 디자인적인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선배는 호예요, 불호예요? 저는 극호입니다. 정말 요즘에 뉴트로가 또 대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헤리티지를 정말 트렌디하게 재창조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외관의 모습에서 사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좀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크죠. 네. 그 이유가 뒤에 부분이 이렇게 깍둑 잘려있는 듯한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겠고요. 그리고 탁월한 접근각과 이탈각을 위해 짧은 오버행 등도 그런 부분에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특이했던 게 이런 오프로드 차량의 경우에는 그 바디온 프레임 구조를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D7X 알루미늄 모노코크 차체가 바디온 프레임보다 3배 더 견고하게 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과장이 심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BBC 탑기어에서 좀 재밌는 실험을 했더라고요. 이 올뉴 디펜더 110 모델을 세대를 수직으로 크레인에 연결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총 8톤의 하중이 걸린 셈이죠. 그런데도 끄떡이 없는 그런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런 구조뿐 아니라 이런 인테리어에서도 강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안 그래요? 그렇죠. 요즘에 카페 같은 데 가서도 이런 노출형 디자인이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표면 같은 경우도 텍스처 파우더 코팅으로 내구성을 높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시트 부분에 직물 소재가 쓰였잖아요. 이게 원가 절감이 아니고 이런 접촉이 많은 부분에 견고함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여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파워트레인의 반응은 어때요? 왠지 덩치가 크다 보니까 2.0L 4기통이라는 단어가 정말 좀 부족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인제니움 디젤 엔진은 정말 부족함이 아니라 여유가 넘치는 출력을 제공합니다. 이런 일반 도로에서는 준수한 달리기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8단 ZF 변속기와의 궁합도 좋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빠릿빠릿한 다운시프트, 업시프트를 보여주죠. 그리고 오프로더 머신답게 옆에는 로우 레인지 기어도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WC1 프론트 서스펜션, 또 인테그랄 멀티링크 리어 서스펜션은 탁월한 승차감 뿐만 아니라 이런 노면 접지 그리고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올뉴 디펜더에서는 어댑티브 다이내믹스 시스템, 즉 가변 댐핑 제어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초당 500회나 되는 감지 그리고 또 즉각적인 반응으로 주행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움직임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해주고 있습니다. 차체가 높다 보니까 롤링이 심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었는데, 이렇게 구분기를 돌아 나갈 때도 높이를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롤링 값도 적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아까 세미 기자가 서라운드 뷰 카메라 기능을 얘기해 줬는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오프로드 모드에서 여기를 누르면 마치 보닛을 투과하듯 보여지는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또 이 올뉴 디펜더 2열 느낌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때 미디어 시승 현장에는 저 혼자 가가지고 2열 느낌을 당최 경험해 볼 수가 없었는데 2열 느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정세미 기자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열에 앉았습니다. 2열도 1열과 마찬가지로 공간성이 꽤 만족스러운데요. 워낙 차체가 크기 때문에 넉넉한 여유 공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레그룸은 1m에 가까운 992mm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갈 수 있고요. 헤드룸도 손을 이렇게 쫙 뻗어도 넘을 만큼 꽤 넉넉하죠. 시트도 40대 20대 40 분할 시트로 공간의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네, 올뉴 디펜더의 시트, 2열 시트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데요. 지금 각도가 한 95도 정도 될 정도로 90도에 가까워요. 그래서 시트 자체는 오프로드 치고는 투박하지는 않은 편인데도 이 자세로 오래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2열에는 공조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부분에는 송풍구가 있고요. 그 밑에는 열선이 있습니다. 열선은 3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단자들이 꽤 있는데 여기 USB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2개 있고요. 1열 뒷부분에도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열에는 총 4개까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도어 부분도 1열과 마찬가지로 노출형 구조가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장식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어서 2열에서 보는 이 채광이 참 좋네요. 이 차가 오직 오프로드 차일 거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이렇게 2열의 공간성도 넉넉하고 또 2열의 승차감도 꽤 준수한 편이어서 패밀리카로서의 기능도 유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랜드로버의 올뉴 디펜더 만나봤습니다. 고유의 헤리티지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들이 적용되면서 신고의 조화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거침없이 험로를 주파하는 이 성능처럼 과연 랜드로버 코리아의 밝은 미래 이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까지 서울경제TV 정세미였고요. 네, 정원준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